안녕하세요. 웹나우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API인 케라스를 사용하여 스니커즈나 셔츠 같은 패션 아이템을 분류하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다룹니다. 케라스를 사용한 신경망 학습은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습시킬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모델을 생성한 후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이 잘 되었나 확인해 봅니다. 패션 MNIST 데이터셋은 7만 개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와 각 이미지의 품목 이름을 나타내는 라벨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이미지는 다음 10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를 나타내며 어떤 품목인지는 라벨에 0에서 9 사이 정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글씨 숫자 MNIST 데이터셋처럼 하나의 이미지 크기는 28 곱하기 28입니다. 패션 MNIST 데이터셋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모드를 임포트합니다. 매플로리브 모드를 임포트합니다. 패션 MNIST 데이터셋에 포함된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패션 MNIST 데이터셋을 가져와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눕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28 곱하기 28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 6만 개와 이미지가 나타내는 품목을 의미하는 숫자인 6만 개의 라벨로 구성됩니다. 학습 데이터셋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미지 하나는 28 곱하기 28 크기이며 라벨 하나는 스칼라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10,000 개의 이미지 데이터와 10,000 개의 라벨로 구성됩니다. 모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된 이미지를 하나 출력해 봅니다. 학습 데이터셋에서 인덱스가 0인 이미지는 다음 그림처럼 numPy 배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배열의 원소는 이미지의 하나의 픽셀을 나타내며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인덱스가 0인 이미지의 의미를 기술해 놓은 라벨을 출력해 봅니다. 앵글 부츠를 의미하는 숫자 9가 출력됩니다. 데이터셋에는 라벨이 0에서 9 사이 숫자로 주어집니다. 결과를 표시할 때 대응하는 품목 이름으로 변환하여 보여주기 위해 리스트에 품목 이름을 추가해 둡니다. 다음처럼 리스트를 사용하여 라벨에 대응하는 품목 이름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플로리브를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셋에 저장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 봅니다. 하나의 채널을 가진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보입니다. numPy 배열을 출력한 결과가 이미지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사용하여 사람이 눈에 부츠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신경망에서 사용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된 이미지 픽셀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배열의 원소 값이 0에서 1 사이 값이 되었지만 부츠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경망 모델을 만들려면 모델의 레이어를 구성한 다음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결과를 보여줄지 설정해야 합니다. 신경망의 기본 구성 요소는 레이어입니다. 패션 MNIST 분류를 위한 신경망은 입력 레이어, 히든 레이어, 출력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입력 레이어는 크기 28 곱하기 28인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크기 784인 1차원 배열로 바꾸어 줍니다. 입력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784개가 됩니다. 외부 입력을 신경망으로 가져오는 역할만 합니다. 히든 레이어로 노드 개수가 128개인 댄스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댄스 레이어는 바로 전에 있는 레이어의 모든 노드가 현재 레이어의 모든 노드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는 입력 레이어의 각각의 로드가 현재 레이어의 로드 128개와 연결됩니다. 학습 시 입력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노드의 출력을 결정하는 활성 함수로는 렐루를 사용합니다. 출력 레이어는 신경망의 출력을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력 레이어로 로드 개수가 10개인 댄스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학습 시 히든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사이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합니다.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10개의 노드 출력 값의 합이 1이 되도록 조정됩니다. 10개의 노드 출력 값 중 가장 큰 값이 신경망이 예측한 결과입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손실 함수, 옵티마이저, 평가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학습을 시키는 동안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모델의 가중치가 조정됩니다. 옵티마이저는 학습 데이터셋과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평가 지표는 학습과 평가 시 모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올바르게 분류된 이미지 비율을 표시하는 정확도를 사용합니다. fit 메소드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학습 데이터셋인 train 언더바 이미지와 train 언더바 라벨을 제공하여 모델 학습을 에포크 파라미터로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시킵니다. 학습은 입력 이미지에 대한 잘못된 판정을 내리는 신경망의 오류가 줄어들도록 신경망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이미지와 라벨 간의 관계를 신경망이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앵글부츠 이미지를 입력하면 신경망이 앵글부츠라고 판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학습되는 동안 손실은 줄어들며 예측 정확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트레인 언더바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 시 틀린 예측을 한 건수를 기반으로 예측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손실은 앞에서 지정한 손실 함수에 의해 계산됩니다. 10번 반복 후 예측 정확도는 91%입니다. 학습이 완료된 후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합니다. 테스트 언더바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 시 틀린 예측을 한 건수를 기반으로 예측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학습 시 사용한 훈련 데이터셋보다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훈련 데이터셋보다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 모델이 오버피팅 되었다고 합니다. 정규화 또는 드랍아웃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의 33번째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데이터는 크기 28 곱하기 28인 2차원 배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차원을 추가해서 1 곱하기 28 곱하기 28인 3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신경망은 2 이상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차원으로 인덱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한 한 장의 이미지를 신경망의 입력으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예측은 10개의 숫자입니다. 10개의 클래스에 각각 속할 확률을 표시하며 가장 높은 값을 갖는 클래스에 속하게 됩니다. 아그맥스를 사용하면 어떤 클래스가 최대값을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을 가리키고 있는 변수 라벨과 동일합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다음처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웹나우테스트였습니다.